그 다음은 요플레님. 이분은 제 기억상으로는 막 트롤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었고 막 팀끼리 싸우는데 그 누구보다 화려한 언변으로 온갖 욕설과 육두문자를 내뱉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게임을 좋아하고 누구보다 게임에 진심인 변호사 최석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 서버 250등안에도 들 정도로 천상계에서 좀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오늘은 게임을 즐기다 보면은 한 번쯤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법적 쟁점들을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시죠. 변호사님, 채팅에서 욕하는 거 고소가 가능한가요? 욕하는 거요? 저는 사실 게임을 할 때 오로지 게임의 승리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채팅을 아예 안 치는 성격인데 다른 분들은 보통 채팅 치다가 욕도 많이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욕했으니 막 고소하네 마네 하는 경우도 좀 많은데요. 이거는 단순 모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달라집니다. 단순 모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시겠지만 공연성, 모욕적인 표현, 그리고 특정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성이 뭐냐면은 어디 사는 누구 정도로는 그 신상 정보가 특정이 되어야지만 이거를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명을 까지 않고 닉네임으로만 이런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닉네임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특정성이 성립이 안 돼서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이디에 인적 정보가 드러나면은 특정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천상계에서 롤을 할 때 아이디를 경영백두 13 최석중이라고 지었습니다. 경영학과 백두반 13학번 최석중이라고 지었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로는 정보를 담아줘야 모욕죄의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주장함으로써 고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아이디를 만든 이유는 저한테 욕하는 사람을 고소하려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약간 대장부답게 당당하게 제 소속과 이름을 까고 게임을 하면은 사람들이 제 당당함을 보고 욕을 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사람들은 오히려 막 석중아 거리면서 더 욕을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예, 챔피언 대신에 막 석중이 막 어디 사니 석중이 뭐 어머니가 어떻니 이러면서 온갖 욕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난처하긴 했는데 어쨌건 저는 이제 산의 대장부로서 그런 제 이름을 딱 당당하게 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 아이디를 제 실명을 걸고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PD님 중에 성함이 실제로 김혜진님이라고 계시는데 아, 네네. 롤에서 약간 혜지첸이라고 네.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본인 성함이 이제 김혜지면 그 특정성을 생각해서 이게 잘못될 수 있는 해지요.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변호사님께 꼭 여쭤보고 싶다고. 네, 그렇죠. 롤에서 해지챔이라고 하면 보통 유미라든가 소라카 이런 굉장히 좀 힐 해주는 거 좋아하고 그런 챔피언을 여성들이 많이 한다라고 해서 이런 여성들을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해지 거리는데 실제로 이런 해지 씨가 롤을 하다가 막 해지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막 욕을 받으면은 이게 특정성이 인정될 것인가? 근데 아쉽지만은 그걸로는 특정성이 인정이 안 돼요. 이름만으로도 좀 부족하고 어디 사는 무슨 해지, 뭐 어느 대학의 무슨 해지 이 정도로는 특정을 해서 좀 욕을 해야 그게 특정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욕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얘가 어디 사는 어느 해지라고 알고서 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좀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에는 프로가 이제 롤 랭크를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디 예를 들어서 하이돈 부시 KR1 이거는 누구나 페이커 이상형이라는 사실은 다 알잖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 하이돈 부시를 상대로 욕을 했다 그러면은 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특정성이 성립을 해서 모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단순 모욕에 해당하는 얘기였고요. 만약에 욕설 중에 음란한 욕설이 있어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에 해당한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통매의 경우에는 모욕가들에게 공연성이나 특정성 요건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발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의도다라는 것만 인정이 된다면은 이거를 통매음이라는 성범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롤에서 닉네임만 있는 상대한테 욕을 했다가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는 단순 모욕이 아니고 이런 음란한 욕설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통매음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전가로 넘으면은 향후 진로에 정말 치명적인 만큼 이 점에 있어서는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그 천상계 트롤러 썰이 있으시다고. 네, 이쯤에서 이제 제가 롤 천상계에서 플레이했을 때의 그런 빌런들 썰을 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사실 저도 12년 전 일이다 보니까 기억이 좀 흐릿흐릿하긴 한데 기억나는 인물이 딱 2명이 있습니다.
바람기억과 요플레이가 있는데요. 바람기억은 진짜 그 당시에 활동하던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혀를 내두르면서 욕을 할 만큼 정말 유명한 트롤러였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두 판에 한 판꼴로 게임을 던졌는데 게임하다가 좀만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던져버리고 큐 잡혔는데 팀에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은 바로 트런들 골라서 막 트롤해버리고 제 입장에서는 상대편으로 만나면은 땡큐인 상황이고 같은 팀으로 만나버리면은 바로 닷질을 해야 되는 그런 정말 요주의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분 볼 때마다 좀 오히려 무서웠던 점은 어떻게 이렇게 트롤을 하고도 이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가. 저희 천상계는 정말 점수 유지하는 게 힘들거든요. 막 프로도 있고 준 프로도 엄청 많고 이분이 엄청난 실력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분이 티어 유지를 못하고 다이아 1티어 한 자리 점수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제 기억에 많이 남고 그 다음은 요플레님. 이분은 제 기억상으로는 막 트롤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었고 대신에 입이 엄청 험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막 팀끼리 싸우는데 그 누구보다 화려한 언변으로 온갖 욕설과 육두문자를 내뱉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그런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말자 장인이었었는데 요새는 막 가재맨이라는 닉네임으로 스트리밍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막 봤는데 보면서 조금 내적 친밀감을 느꼈죠. 그리고 또 대리 랭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네, 맞습니다. 사실 게임을 진심으로 플레이하는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인데요. 자신의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 대리 랭크를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대리 행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게임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제 2018년 말에 게임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게임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11호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하면은 이거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대리 랭크를 받는 사람은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대리 랭크를 해주는 사람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정확신소 고급 대리라고 이름을 날리다가 이제 천년정지를 당한 그분이 만약에 지금 그런 활동을 한다면은 이제는 징역 내지는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게임 계정 거래랑 사기에 대해서도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롤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도 좀 많이 발생하는 사안인데요. 게임 계정을 헝그리앱 같은 사이트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게임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정도에 그치는 행위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회성에 그친다면은 이런 걸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업으로 삼아서 반복적,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사고 팔고 한다면은 이건 역시 게임진흥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계정 거래가 더 큰 문제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건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돈만 받고 계정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좀 많고 지금 계정을 넘겨줬는데 나중에 원래 주인의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바꿔치기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계정 사기 피해를 당하면은 나도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소를 하기가 좀 두렵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게임 계정을 일회성으로 구매하는 것 자체로는 형사처벌의 대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를 사기로 고소를 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친구 아이디를 빌려서 플레이하는 거는 네. 그것도 좀 일단 게임 약관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약관에 보면은 자기가 자신의 계정으로만 플레이해야 한다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게임 약관 위반의 가능성이 큰데요. 이것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까지는 아니니까요. 막 엄청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스트리머나 프로게이머를 향한 악플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롤 같은 경우에는 LCK나 롤드컵 내지는 뭐 다른 스트리머들의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프로들이나 스트리머를 상대로 막 욕하고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뭐 1557이라던가 88848 같은 그런 밈스러운 표현이라던가 좀 장난스러운 표현이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막 욕을 한다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시키면은 이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좀 특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악플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잡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님만의 롤 랭크 올리는 꿀팁이 있으시다고. 네, 저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롤 한국 서버 250등 언저리까지 찍은 경험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저는 다른 게임도 잘했어요. 뭐 하스스톤에서는 프로 및 국가대표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게임을 좀 고루고루 잘했었는데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묻죠.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게임을 잘하는 데에는 좀 여러 가지 행동 내지는 전략이 있는데 이 롤 솔로 랭크에서는 박치기 공룡이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게 앰비션님이 만든 밈인데 앰비션님이 말하기를 요새 솔랭에서는 박치기 공룡들밖에 없어서 그냥 무식한 플레이밖에 하질 않는다 라면서 이제 솔로 랭크의 그런 수준 낮은 게임들을 비판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챌린저에서도 박치기 공룡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챌린저면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게임을 잘하는 티어인데 이런 챌린저 티어에서도 박치기 공룡들이 많다는 것은 이런 박치기 공룡 전략이 점수를 올리는 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롤에서의 기본기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라인전에서 CS를 좀 집중해서 잘 먹고 미니맵 계속 보다가 교전 생기면 무조건 합류하고, 그리고 라인전에서 이제 상대방 CS 먹을 때 견제해주고 내가 CS 먹을 때 상대방이 견제하는 거를 또 몸비틀어서 피해주고, 그냥 그런 기본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본기 몇 가지만 머릿속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그 외에 돌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 무식하게 기본기 위주로만 플레이를 하는 게 솔로 랭크 점수를 올리는 데에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솔로 랭크뿐만 아니라 나중에 프로게이머를 준비할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박치기의 공룡 스타일로 롤의 기본기를 잘 다듬으면은 분명히 나중에 프로 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일 랭크 게임부터는 박치기의 공룡이 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변호사가 알려주는 게임 관련 법적 쟁점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최석중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